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처음 태어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실천하는 데 전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나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이 있는다는 걸 또 알게 됐고,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요, 처음이라서 이게 좀 낯설고 못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보완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견해를 더 굳건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네. 다양한 지역들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바로바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유의미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팀이 올라오시던 그리고 어떤 팀이 떨어지던 전 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많은 분들께 제안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어른들의 일이 아닌 저희의 일이라고, 우리가 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남과 북은 문화도 다르고 생활 모습도 다르지만 그 가치는 같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가 왔을 때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있어서 물론 진리라는 것은 없겠지만 어떤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대학생들이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회 결승전 진행을 맡은 최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한나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대표 국악 부부죠. 우리 제니가 야금 그리고 가태금님의 엄청난 또 연주와 멋진 또 보컬 맡아주신 우리 BJ 김규랑 우리 김태원님의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우리의 네. 가락은 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BJ분한테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군님 혹시 네. 이번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저도 항상 아프리카 TV 즐겨 보기 때문에 제 방송 안 할 때도 늘 챙겨 보는데 네. 특히 또 한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특히 기존의 토론대회 많은 방식이 있지만 이번 합동 방송 또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 토론대회 진행을 맡으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 합동방송 기능이 정말 딜레이도 없이 바로바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만의 정말 신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 토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군님 오늘은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나요? 네, 오늘은 결승전이니만큼요 온라인이 아닌 아프리카 TV 이곳 바로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바로 저희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께 경쟁이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그리고 일반부 총 6팀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일반부와 또 중고등부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이번 토론대회는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중등부는 의회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방식은 첫 번째 팀의 입론 후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나면 두 번째 팀의 입론이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각 팀 2번씩 입론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후 2분간의 수기 시간을 통해 마지막 반론을 준비합니다. 질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한 명의 토론자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응답은 입론을 발표한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등부와 일반부는 교차조사 토론인 세다 토론 방식으로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팀 방안의 효과와 타당성을 발표하는 입론, 상대팀 입론에 대해서 검증하는 교차조사, 입론과 교차조사에 대한 반박 및 자기 팀 입론에 대한 추가 답변을 가지는 반론, 토론 과정 중 팀원들끼리 작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기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각 팀에게 주어진 수기 시간은 총 2분이며 1분씩 나누어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은 입론 4분, 교차조사 3분, 반론 2분으로 구성되며 각 팀의 입론과 교차조사가 번갈아 진행된 뒤 반론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총 2번씩 입론과 교차조사, 반론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네, 사실 토론 방식이 이제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네. 있는데 막상 또 경기가 진행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받아들이기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분들도 경기를 보시면서 서로 간에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결승전이잖아요. 네, 결승전이니만큼 네. 오늘 끝난 뒤에 바로 시상식이 함께 하는데 이 상의 네이밍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우리 베스트 VOD 상이 있고요. 베스트 스피커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그리고 강원도지사상, 경기도지사상, 서울시장상, 그리고 통일부 장관상,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장상까지 총 8개 부분에서 시상이 진행이 될 텐데 뭐 이름만 들어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완전 뭐 생기부에다 기록하면 그렇죠.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시상 내역을 보니까 저도 나중에 토론대회 일반부로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최군님도 한번 같이. 저는 바로 예선 탈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선전을 봤는데 네. 중고등부 다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수준이 높아요. 네. 이번 결승전 경기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경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대기하고 계신데 저도 너무 지금 긴장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결승전 경기의 심사를 맡아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한 네.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전현선 우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이재봉 교수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창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통일TV의 진천규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벌써부터 토론이 시작이 안 됐고 네. 아직 주제도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채팅창은 지금 엄청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네. 채팅창 보고 계시는군요. 네, 또 우리 나온 교수님들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나 저분 알아, 저분 본 적 있다 하는 네.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진천규 님이시네라고 또 의견들도 올라오고 다들 있습니다. 이제 예. 전 경기부터 보셨기 때문에 네. 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도 이 심사에 우리 유저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가 네. 있습니다. 결승전 심사는요. 심사위원 점수 90%, 그리고 유저 투표 10%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어떤 공감을 또 사야겠죠. 그쵸. 네. 자, 각 경기마다 투표창이 열릴 텐데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재방송도 있고 우리 한나님 방송도 있지만 네. 우리 공식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랜섬회담 공식 방송에서만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투표도 하고 저희가 선물도 드려야겠죠. 네, 선물도 있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시 한번 랜섬회담 공식 방송으로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랜선회담 공식 방송에 투표창이 열렸을 텐데요. 경기를 보시면서 더욱더 공감이 가는 팀에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또한 지금 말한 것처럼 심사에 반영이 되니까요.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긴장 좀 푸시라고 네. 영상이 하나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보신 후에 중등부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2020 한반도 평화 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토론을 펼칠 두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소수지 팀입니다. 저희가 싹쓸이 하겠습니다. 싹쓸이 이겨버리겠습니다.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여 기존에 있던 과목들과 결합시켜 교육하는 것이 남북 통일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팀은 시너지 팀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열심히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내어 통일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교육의 수단입니다. 빵! 시너지! 네, 자 오늘 펼쳐질 경기는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이번 중등부 경기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의회식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 시간은 입론 4분, 질의 30초, 응답 30초, 수기 시간 2분, 반론 3분입니다. 자, 토론자는 화면에 떠 있는 타이머를 확인하여 주시고요.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가 경과되면 감점되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2020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중등부 결승전 두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사회, 문화, 인적 교류를 주제로 토론을 펼칠 시너지 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은 통일 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소수지 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중등부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내용을 4분간 발표하겠습니다. 입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너지팀의 김혜나입니다. 썸 플랫폼의 첫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우선 저희가 썸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리얼클래스라는 어플의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인 타일러님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영어 표현을 짤막하게 알려주는 영상이라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리얼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언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외우기보다 영상 미디어 등과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며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언어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생활 모습 등의 더 다양한 문화 교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저희 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썸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썸 플랫폼은 남북의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썸은 다음 글자들의 약자인데요. 자막을 뜻하는 서브타이틀의 S, 통일을 뜻하는 유니피케이션의 U,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의 M을 의미합니다. 썸 플랫폼은 중심적으로 남북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남북의 생활 모습, 의식주, 정서, 가치관, 태도 등의 문화를 교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막 기능까지 포함되어 남북의 언어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모티브로 삼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예로는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약 1,6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기며 그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추이를 읽고 통일과 언어 문화를 접목시켜 통일에 더욱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구상하였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다음은 썸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먼저 썸 플랫폼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합니다. 탈북민 강나라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밀수하여 시청할 정도로 남한 드라마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올라온 북한 드라마의 짧은 영상이 조회수 22만 회를 기록하면서 북한 드라마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관심도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인 주입식의 문화 교류가 아닌 재미있는 영상 미디어로 각 나라의 문화를 접한다는 점에서 트렌드를 읽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실질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시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 미디어의 장점을 살려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함축적으로 담은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언어 문화 교류인데요. 탈북민 인터뷰에 따르면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언어 문화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언어 문화 교류를 표함으로써 통일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접근성과 편리성입니다. 썸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한도 2017년부터 휴대전화 및 인터넷 기기 가입자 수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탈북민 인터뷰에 따르면 DVD나 텔레비전 같이 영상 매체를 접하는 대상과 방법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도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인 만빵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사람들 모두의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자막으로 언어 문화를 배우는 기능을 합쳐 한 플랫폼에 복합적으로 담음으로써 편리성도 잡았습니다. 더 자세한 썸 플랫폼의 계획 및 형태는 두 번째 입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토론자 1명 30초간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시너지 팀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북측에서는 남측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서버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첫 번째 토론자가 30초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썸 플랫폼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유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 교류에 힘쓰기 위해 각국의 일상생활을 담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통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플랫폼 사용 비용을 받는 동시에 광고나 PPL, 기업들의 투자로 비용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통일부의 통일부나 통일기관 관련 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내용을 4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수지 팀의 첫 번째 입론을 맡은 신사중학교 1학년 최소은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을 제안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입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은 통일교육 내용으로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여 기존에 있던 과목들과 결합시켜 교육하는 것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제안합니다. 넘겨주세요. 현재 남북의 통일교육 현황은 학생들이 내가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 저희들 또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교육을 사회, 국어, 역사, 도덕과 결합시켜 교육하려 합니다.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기 위해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의 시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과목들에서 남북이 함께 제작한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이용하여 남북이 같은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 교과서의 제작 절차와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 교과서의 제작 절차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북공동교과서 제작위원회 분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제작위원회는 남북의 사회학 교수와 국어학 교수, 통일 분석가, 현직 교사분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역사적 의미는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가 6.25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교과서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 공동 교과서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작되는 교과서의 주제가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잠시 설문조사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교육부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남북의 모든 학교에 배부합니다. 설문지에는 총 3개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남과 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 번째 질문은 통일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입니다. 이 내용을 학교에서 작성을 한 후 학교에서 교육부로 설문지를 보내 교육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기초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총 3권을 제작할 것입니다.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교사용을 각각 따로 만들 것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여 따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과서를 따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올바르고 같은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국가의 통일부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1항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4조 2항에는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4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지팀의 첫 번째 입론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토론자 1명 30초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목에 통일을 접목시키고 이를 배우는 것은 지금 짜여진 교육과정을 아예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한국 교육 과정의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 통일을 접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첫 번째 토론자가 30초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가 모든 과목에 결합을 시키는 것이 아닌 사회, 역사, 도덕, 국어 이 4가지 과목에만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암기 과목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입론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저희는 암기하는 내용이 아닌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내용을 4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너지 팀의 이경민입니다. 썸 플랫폼의 두 번째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썸 플랫폼의 자세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썸 플랫폼에 들어갈 미디어 종류에 대한 계획입니다. 남북 각각의 유명한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등의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썸에서 추진하는 남북 합작 미디어도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남북 합작 미디어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제작하는 미디어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최초의 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의 사례로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육신은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시청률이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 저희는 언어 문화 교류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사육신 말고도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왕후심청, 게으른 고양이 딩가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장식하고 여러 상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같이 저희 썸 플랫폼에서 직접 추진하고 제작하여 썸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서 저희 썸 플랫폼의 독창성과 유일무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미디어를 제작해보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으며 통일에 더욱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다음은 썸 플랫폼의 언어 문화 교류에 대한 계획입니다. 썸에서 제공하는 미디어의 자막으로 이루어지는 남북의 언어 학습인데요. 예상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북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같은 대사가 어려운데 얼음 보숭이나 먹고 있어도 되는 거요? 라고 해봅시다. 이 대사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남한 시청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어 설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사와 대사에 담긴 단어의 뜻이 적힌 창이 뜹니다. 이 대사에서 어렵다는 바쁘다,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한말로 바꾸어 보면 바쁜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어도 되는 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어렵다, 얼음 보숭이 외에도 보조개는 오목샘, 날씨는 날거리, 볼펜은 원주필, 소시지는 칼타스, 계란말이는 색삼으로 불리우는 등 남북의 확연히 다른 언어 문화 차이를 저절로 접하고 습득하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저희 썸 플랫폼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 썸은 합이나 합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썸 플랫폼은 미디어와 언어학습이 합쳐져 남북의 문화를 교류하도록 하여 통일에 더욱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썸 플랫폼의 로고인데요. S 대신 한반도의 모습을 넣은 만큼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토론자 1명 30초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시너지 팀의 임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작 미디어를 제작해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합작 미디어의 제작 절차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자막으로 하지 않아도 남측의 성우분들이 다시 더빙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30초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유통은 물론 썸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미디어 제작 과정은 다른 미디어 제작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자막이 아니더라도 더빙으로 해도 괜찮다고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어조와 말투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남북의 미디어들은 이미 있는 말투와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자막을 남한말로 통역할 수 있는 창을 만든 것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내용을 4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수지 팀의 두 번째 임론을 맡은 신사중학교 1학년 이수연입니다. 저희는 통일교육 내용으로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여 기존에 있던 과목들과 결합시켜 교육하는 것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제안합니다. 넘겨주세요. 통일 교과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교과서의 특징은 제작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남북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기존에 있던 사회, 국어, 역사, 도덕 등의 과목과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 교과서의 제일 큰 특징은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앉아서 하는 교육 위주의 수업이 아닌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기획한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에 실릴 내용들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는 남북 공동 교과서 제작위원회 분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저 예시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통적인 단원으로는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이라는 단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단원들은 사회, 국어, 역사, 도덕과 결합시켜 활용하게 될 통일사회, 통일국어, 통일역사, 통일도덕과 같은 단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 단원에서는 통일이 된 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 후 남과 북의 사람들이 문화 차이를 극복할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바탕으로 연극놀이를 해보는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통일사회 단원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배워보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측의 경우에는 북측의 전통 간식인 두부밥을 만들어 먹는 활동이 포함될 것이고 북측의 경우에는 남측의 전통 간식인 다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통일국어 단원에서는 서로의 언어를 배워보고 이해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활동 예로는 서로 다른 남북의 단어를 배워보고 같은 뜻의 단어가 적힌 카드를 찾는 메모리 게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통일역사 단원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한 나라들의 특징의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한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독과 서독이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통일도덕 단원에서는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의 사람들이 통일 후 서로를 만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연습을 해보기 위해 짝을 지어 역할놀이를 해보는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과 통일 문제가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과 학생들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지 팀의 두 번째 입론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토론자 1명 30초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은 절대적인 평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 위주의 수업을 수치화시켜서 성적으로 점수를 매기실 생각인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극 놀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끼리 남북 서로의 문화를 따라 연기하다 보면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역사, 국어, 도덕만 통일과 결합시켜 배우다 보면 제한적인 부분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30초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활동 위주의 남측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기 위해 교육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교육을 할 것입니다. 결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적 위주로 저희는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입론과 질의응답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반론에 앞서서 양 팀 2분간 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시작합니다. 네, 우리 최근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결승전 진행은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수기 시간 할 때는 저희가 좀 조용히 해드리는 아니요, 게 저희 예인가요? 말해도 돼요. 아 맞아요? 네, 이 학생들은 나름 네. 바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썰렁하니까 좋습니다. 최근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생방송으로 이제 채팅을 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채팅창 소통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채팅창에서 우리 반응이 어떤가요? 그냥 팀에 대한 그런 평가 말고 그냥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예. 보면 채팅창에는 40, 50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령층이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수준 높은 네.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맞아요. 네, 또 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정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진짜 우리 중학교 때는 뭐 했습니까? 저는 떡볶이 먹은 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최근님의 중학교 때는 어땠나요? 저는 장난 많이 쳤죠. 예, 사고 많이 치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그렇군요. 부끄러워지고 네. 지금 수기 시간이 이제 한 1분 좀 네. 덜 남았는데 자, 네. 48초, 47초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열띤 수기 시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마지막 반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한나님. 네. 원래 우리 팀이 여기는 2명이었고 여기는 3명이었나요? 예, 팀의 인원은 네네. 이제 각각 다릅니다. 팀마다 2명이나 3명 정도까지. 네. 예.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네. 재밌는 채팅창 하나만 읽어주시죠. 재밌는 채팅이요. 네. 재밌는 채팅. 10초 안에 네, 여기 없나요? 재밌는 채팅이라 다들 지금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아, 진지하다. 네, 네, 일요일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오후 2시가 돼 가는데 자, 굉장히 진지한 의견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기 시간 5초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팀인 소수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3분간 마지막 반론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소수지 팀의 반론을 맡은 신사중학교 1학년 이수연입니다. 지금 여기 시너지 팀의 인반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민감한 주제는 제외를 시키고 플랫폼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민감한 주제의 영상을 제외한다고 그 영상의 제외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지금 저희의 입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놀림거리가 그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이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고 결합을 시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회, 국어, 역사, 도덕과 같이 그런 과목들만 하면은 뭔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다른 과목들에서 약간 저희가 선택한 과목들에서 더욱 통일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선택해서 정해진 부분에서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입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일교육 내용으로 남북 공동 통일 교과서를 제작하여 기존에 있던 과목들과 결합시켜 교육하는 것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 국어, 역사, 도덕과 통일을 결합시켜 교육할 것입니다. 통일 교과서는 총 3권,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교사용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더욱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남북 공동 교과서 제작위원회 분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과 통일 문제가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 각 국가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각 국가의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학생들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만 교과서를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안이 실제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더욱더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지 팀의 반론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첫 번째 팀인 시너지의 두 번째 토론자가 3분간 반론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너지팀의 이경민입니다. 소수지팀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소수지팀 반론에서 나온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미디어는 남북 사람들 모두 고르게 등용한 플랫폼 관리 직원들이 검열하여 고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수지팀께서 주신 답변 중 성적을 매기지 않고 통일 부분은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성적의 수치화와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제약 없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했다는 점, 제한적이지 않고 다양한 범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신선한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썸 플랫폼은 남북의 영상 콘텐츠를 맘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남북 서로의 미디어와 남북 합작 미디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자막으로 남북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흥미, 실질적인 문화 교류, 접근성, 편리성을 잡았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복합적인 구성으로 편리하게 다양한 범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썸 플랫폼만의 남북 합작 미디어 제작으로 저희 플랫폼의 독창성을 드러냈으며 남북 문화 교류의 영역을 확대해 남북 화합에 일조를 하였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썸은 합이나 합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썸 플랫폼은 미디어와 언어 학습이 합쳐져 남북의 문화를 교류하도록 하여 통일에 더욱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플랫폼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등부 결승전 경기 시너지 팀과 소수지 팀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중등부 경기 투표 또한 5초 뒤에 투표가 마무리되니까요. 지금 빨리 투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중등부 경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투표가 마감되니까 여러분들 투표 우리 또 공식 방송국에서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결승전 첫 경기인 중등부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쭉 진행을 하니까 우리 좀 어떠셨어요, 최구님? 이렇게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주로 걸그룹 누가 이쁜지, 이소룡과 성룡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이런 토론들만 했었는데 네, 왜 저는 이러지 못했나? 라떼는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저희 때는 사실 네. 그 통일이라는 것이 좀 약간 안보적이거나 네. 아까 저기 최구님 웅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웅변학원. 웅변 대회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런 식의 이제 요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으니까 정말 많이 변했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나님은 좀 예선전 진행하면서 네. 뭐 이렇게 좀 재밌었던 좀 에피소드가 없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학생들의 토론은 네. 귀여워요. 어. 그리고 일단 긴장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런 맞아요. 큰 대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렇게 대회 끝나고 눈물을 보일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한나님도 네, 또 괜찮다. 너무 예쁜 또 따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또 이제 딸을 보는 듯한 갑자기 저희 딸 얘기를 예. 네, 저희 딸도 이렇게 네. 똑똑하게 똘망똘망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틱톡이나 유튜브만 그만하고 보고 있니? 아무튼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프리카 듭니다. TV 어플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TV.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를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죠? 네. 자 다음 경기. 그러면 최근님 다음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고등부 우리 결승전 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네. 일단 퇴장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학생들은 자유롭게 또 자리를 해주시고 투표창이 이제 새롭게 또 저희 랜선 방송국을 통해서 열렸다고 하니까요. 고등부 경기 역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공감되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감되는 얘기를 하신 팀에게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등부 결승전
결승전 역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출발할게요. 2020 한반도 평화 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토론을 펼칠 두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TF팀입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저희의 의견을 거침없이 수련을 할 예정입니다. 다 이기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저희들의 차례, 저희 젊은 세대의 차례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으며 경청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TF 파이팅! 두 번째 팀은 이데아 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형성할 것이고 결국 사회 문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와, 뭔가 지금 채팅창에서도 야 중등부도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고등부는 더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자, 고등부 경기는 중등부와 달리 세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중 각 팀에게 주어진 수기 시간, 이른바 작전 타임은요 총 2분입니다. 1분씩 나누어서 2번 사용할 수 있겠고요. 네. 수기 시간은 발언 중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발언 기회 사이에 토론자 앞에 있는 팻말을 둔 우리 후에 한번 팻말 한 번씩 들어볼까요? 그래 어디겠죠? 팻말 예,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팻말을 팻말 아예 들어주시면 좋아요. 됩니다. 저희 진행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자는요 화면에 떠 있는 타이머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어진 시간을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10초가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점수 감점이 되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자, 2025 한반도 평화 공감 온라인 토론 대회 통일 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두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요 바로 이데아 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팀은 바로 TF 팀입니다. 네, 역시나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한 팀당 3분 그리고 2분으로 이렇게 나뉘네요. 네. 이데아 팀 그리고 TF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등부의 결승전을 채팅창 좀 여러분들 박수 좀 받을게요. 또 여러분들 네, 박수!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네. 네, 화이팅! 고등부의 결승전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이 이데아 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네. 준비한 발표를 4분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데아 팀 제1 발표자 이만목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저희의 사고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변화라를 소개합니다. 저는 저희 교육의 방향성과 사고하라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통일부의 2019년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 독재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들을 떠올리고 있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아직은 북한과 통일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들은 통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하였으며 다른 조사에서 통일 교육의 보완점으로는 향후 통일이 되거나 통일을 고민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통일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시키고 학생들이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사고하라 교육과 행동하라 교육입니다. 사고하라 교육은 교과목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통일에 관련 내용을 학습하며 시험을 보는 방향입니다. 행동하라 교육은 학교 자율, 창체 시간에 이루어지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사고하라 교육이란 기존 한국사에 통일에 대한 관점 단원을 추가하여 통일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보아야 할 차원과 그에 대한 관점들을 제시해주는 교육입니다. 단순히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지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가치관과 관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사 과목은 내신과 수능으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지속해서 공부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속에 있는 평화통일교육 존전 방향 15교양을 범주하고 요약하여 단원 목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변동은 가능합니다. 예시를 하나 든다면 여러 역사적 사건들로 통일 문제가 단순히 남한과 북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시켜주고 통일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학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험의 형태로 통일 교육을 끌고 오게 되면 단순히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의 출제 방식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그 기존의 문제 출제 방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순서를 외우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문제 속에서도 사고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통일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보기에서는 대다수의 이상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리적 통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혼란과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을은 합의, 조정해야 될 것이 먼저 이루어진 후 점차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지는 단순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장과 관련된 전제, 근거를 출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또 자신의 관점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라 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원에서는 행동하라 교육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팀인 TF의 두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이쪽 수기 시청 요청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요청을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제 입론을 하는 동안 네. 거의 동시 통역을 하듯이 예, 교차 토론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소 뭐랄까 좀 격해지기도 하고, 네네. 약간 말이 막 빨라지면서 거의 쇼미더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엄청난 또 반격 아닌 또 반격을 준비하기 네. 위해서 네, 우리 이데아 팀의 반격을 하는 우리 TF 팀이죠. 자, 수기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약 저희가 2분의 시간이죠? 네. 1분, 수기 시간 1분씩 두 번. 1분씩. 이제 37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저랑 최군님이랑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중입니다. 저희.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두기고 가운데 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조금 자막이 안 보이는데요. 네, 우리 한반도 평화공감 토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선전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재밌습니다. 네. 자, 시간을 12초 남았습니다. 네. 삼, 2, 1. 자, 이어서 두 번째 팀인 TF의 두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TF팀 2차 입문자입니다. 먼저 수능에 출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저희가 이것을 수능에 출제한다는 것은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관성을 만드는 그 지속 가능성의 장점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수능 문제에 출제함으로써 좀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능 문제에 출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여도는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참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차 입론에 있을 저희는 사고하라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네. 행동하라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 입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독재나 그런 정치 체제화 같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셨지만 일정 부분 사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이제 그 통일을 향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일을 하기 쉽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사고하라 교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줘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반대편에서도 생각해보면서 다양한 관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국제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국제적인 이제 통일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근데 그 학교 교육은 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체계를 거쳐야 되니까요. 교육 체계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르게 변하는 북한과의 정세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걸 교과서에 담는 내용은 아무래도 한국사에다가 단어를 넣는 거다 보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그런 변동될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교과서 개편에 의해서 충분히 바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서는 좀 해마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주기마다 저희가 한국사 개편이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TF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발표를 4분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 TF팀 2차 입안에 맡은 토론자 성형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구상한 프로젝트 3M 챌린지에 대한 입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육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답하곤 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교육이란 것의 재정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을 정리하는 것부터 초점을 맞춰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교육의 영어 단어입니다. education인데요. 이 단어는요,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또 이 educare라는 단어는요, 밖으로를 뜻하는 애와 이끌어내다 뜻하는 듀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되 어원이 말하고 싶었던 교육의 의미는요, 잠재력을 밖으로 이끌어내주는 행위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교육을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지식이나 관점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 내면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통일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선 일단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을 것이고 흥미를 잃는다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과 2019년 통일부에서 시행한 통일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낀 문항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들을 정리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PPT에 써놓은 항목들은 각 설문조사에서 합계 점수가 과반수가 넘는, 즉 대부분의 학생들의 니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 형태의 부분에선 현장 체험 학습이나 외부 강사 초청 및 동영상 교육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교육 내용은 북한의 생활 모습이나 통일 필요성 등을 교육받길 원했으며, 저희가 선호 매체로 지정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어디서 가장 많은 북한의 정보를 얻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으로 저희의 뜻대로 조금 재해석해서 학생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길 바란다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직접 만드는 컨텐츠로 북한의 현 상황이나 통일의 필요성을 SNS 등을 통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상된 프로젝트가 저희의 3M 챌린지인데요. 왜 3M 챌린지인지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Make Education, Make Content, Make Challenge.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담고 싶은 가장 큰 의미 3가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을 만들며 예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만든 챌린지까지,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챌린지의 핵심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마지막에 챌린지는 도전하다의 의미의 챌린지가 아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놀이로서의 챌린지입니다. 챌린지의 핵심은 디지털 놀이로서 양방향성 소통에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들로 씻은 손으로 레몬 하나를 먹고 코로나19를 위해 19만 원을 기부했던 레몬 챌린지나, 뭐 재미를 위해서 지코의 아모 노래에 맞춰 아모 춤을 추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갔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모두 콘텐츠의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직접 영상을 올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챌린지를 만들어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유행을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저희가 원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잠재력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콘텐츠와 챌린지의 창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2차 입안의 대안을 준비했으니 여기까지 TF팀 1차 입론 토론자 성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데아 팀의 첫 번째 토론자 3분간 소개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1분간의 소개 시간 시작해 주세요.
와. 한나님이 보시기에 예선전을 통해서 네. 좀 토론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네네. 토론을 좀 잘하는데 가장 큰 좋은 어떤 조건이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공격적인 말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투가 중요한 것 같다. 네. 네. 이게 딕션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거기서도 공격을 하면서도 네 가지는 있어야 된다. 아하. 네. 좋습니다. 자, 유저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에 우리 미디어에서 토론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논객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토론 진행자도 좋고요. 토론하면 생각나는 인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토론을 할 때 꼭 남을 너무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토론 문화 있죠. 정말 팩트만 가지고 하는 토론 문화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네. 보면 정치인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많은 의견들이 역시나 네, 쉬기 시간 올라오고 있고요. 3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이데아 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3분간 교차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먼저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챌린지와 그 통일의 도움의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사고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챌린지로서 그냥 단순히 놀이를 즐기는 게 아니라 북한의 어떤 실제 상황이나 아니면 통일의 필요성을 투영할 수 있는 챌린지를 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주도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통일의 역량 혹은 그런 교육적 탐구 능력에 대해서는 좀 변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2차 2반 때 준비한 내용이 멘토에 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혹시 이 교육 과정, 이 교육 내용이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하면 학교 정규 교육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이미지는 지금까지 저희가 반복해왔던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적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창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SNS와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끌어내어서 만드는 것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꺼내서 휘두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원할 때마다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진로 희망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는 게 사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굉장히 흔해진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의 진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멘토와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크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되게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을 배려해주지 않는 실제로 저희가 통계 조사를 어느 정도 찾아봤는데 10년 전에는 뭐 대통령, 공무원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면 요즘 들어서는 트위치 스트리머, 아프리카 TV의 BJ, 뭐 유튜버 아니면 프로게이머와 같이 이런 혼자서 무언가 창작해낼 수 있는 직업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에서 그 통일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성은 학생들이 저희 젊은 세대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단 벗어 던지고 모두가 직접 노력하는 통일에 대해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데아 팀의 두 번째 토론자 4분간 입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데아팀 제2발표자 박가은입니다. 저는 행동하러 교육과 저희 교육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사고하라 교육은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모든 학생들을 통일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 행동하라 교육을 고안하였습니다. 행동하라 교육이란 학교 내의 자율, 창체 시간을 활용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일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에 맞게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는 통일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계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에서 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남북한의 언어의 공통점, 차이점을 연구하고 남북한이 둘 다 공감할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공 계열에서 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남한의 한의학이나 북한의 고려의학으로 질병을 물리치는 이런 방안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에서 댄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K-팝과 쌍부채춤을 접목시킨 안무,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아까 제시한 언어 계열 프로젝트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에는 학생들이 계열별로 관심 분야별로 모여 팀을 구성하고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지도교사까지 정해집니다. 4월에서 5월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남한, 북한에 관련된 기초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언어 계열 프로젝트라면 남한, 북한 언어의 차이, 공통점을 연구하거나 남한, 북한의 공통 정서를 찾는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6월이나 10월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신조어에 담고 싶은 사회 현상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국립국어원으로 견학을 갔다 오고 또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조어를 만들게 됩니다. 11월에는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통일 페스티벌에서 발표 공연할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통일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발표나 공연을 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은 전시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행동하라 교육은 시범학교 선정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교육은 지속가능한 교육입니다. 단발성의 행사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 대상과 활동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저희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일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하라 교육을 통해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찾아 나아갈 수 있으며 행동하라 교육에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의견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우리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교육입니다. 학습하여 시험 보고 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체제를 이원화함으로써 한쪽의 것들만 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주체적 통일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관점을 직접 세우고 참여함으로써 이 통일 문제가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더욱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TF팀 첫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 시간 요청하셨습니다. 1분 동안 수기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기 시간 타임이겠죠? 네. 네, 이쪽은 2번 쓰셨고 네. 이쪽은 좀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분의 시간입니다. 네, 수기 시간은 이제 2분을 1분씩 쪼개서 2번 쓸 수 있는데요. 쓰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아, 예선전에서 그런 팀도 있었나요? 네, 네, 네. 이게 2번 다 쓸 수도 있고 한 번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팽팽하네요. 언어적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나님 혹시 북한 뭐 사투리 중에 알고 계신 사투리가 있을까요? 뭐 고조 원주필 좀 달라. 뭐. 원주필이 뭐죠? 볼펜. 아, 볼펜이 북한 말로 네, 원주필. 원주필. 원주율 할 때 그 원주 동그라미 원 그리고 만년필의 필 이렇게 쓰더라고요. 원주필. 오, 아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고조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내래 그랬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기 시간이 끝났고요. 이어서 TF팀 첫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입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는 성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요 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그 한 줄도 정말 중요한 게 대입 때 정말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그럼 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행동을 위해서 통일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저희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그 입론 PPT를 보시면 고등학생만 진행하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점점 자신이 꼭 진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는 사실 대입과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다면 고등학교 때 가서는 정말 이것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대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 연 1회씩 페스티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선생님들도 통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교육하는 과정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때 동안 소요되는 수많은 시간과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모두 충당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뭐 충당을 하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교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통일교육부도 있을 것이고 또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예산이 얼마나 됐을지 찾아봤는데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게 된다면 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과 학교 통일교육 강화 예산이 1억 677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남북 정세나 아니면 통일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받아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교사 연수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관계가 아직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관계고 이런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때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분들에게도 다시 교육을 시행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분들 중에서도 교육을 시행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분들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 과정에서 오는 편차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는 어떤 뭐 좌우의 관점이라던가 그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사고하라 교육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봐라라고 제시해 주는 것뿐이고 또 행동하라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무언가 참여하고 또 자신의 계열에 맞게끔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열에 맞는 거는 학생의 꿈을 존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학구열이 높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특정 동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학생들이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TF팀 두 번째 토론자 4분간 입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 TF팀 2차 입론을 맡은 토론자 남도일입니다. 이번 입론에 앞서 말씀드렸던 3M 챌린지의 현실적인 진행 단계들과 왜 그런 단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입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입론에서 말씀드린 3M 챌린지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ke Education, Make Content, Make Challenge. 저희가 말씀드렸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교육,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토론하고 창작할 수 있는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위해 유행을 시킬 수 있는 챌린지까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는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만들면서도 현실성 있는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4강전, 8강전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멘토와 함께 북한에 대해 토의하고 토론하기, 멘토와 함께 컨텐츠 만들기, SNS 챌린지 만들어보기, 챌린지 유행시키기입니다. 일단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 무언가를 창작한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일반적인 교사가 아닌 창작하는 창작자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1인 크리에이터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를 주목한 이유는 1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창작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모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 점이 저희가 말씀드린 피교육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과 꽤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학생들의 멘토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주목했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콘텐츠 시장의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린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흥미를 유도시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자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계획과 1차 때 설명드리지 않은 멘토에 관한 부분은 설명드렸으니 저희 프로젝트의 이점과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점 첫 번째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입니다. 위와 같은 지원 사업은 이미 만들어진 심사 절차를 통해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합니다. 즉, 저희가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멘토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와 행정적으로 연계 사업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놀이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행 및 홍보 효과 기대입니다. 양방향성 소통이 중요한 인터넷 놀이는 소유자가 직접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해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생산의 연결고리를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행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획으로서 학생 본인의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재밌어서 하는 게 가장 잘 되고 가장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직접 흥미를 느끼며 참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과는 꽤나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챌린지라는 인터넷 놀이가 유행하면 젊은 세대의 참여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와 같은 인터넷 놀이의 주 소비자는 젊은 세대입니다. 즉,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젊은 세대의 참여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한 3M 프로젝트에 대한 입안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만든 기획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TF팀의 2차 입안 토론자 남도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세대의 차례라는 것을 다시 또 강조드리며 입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데아 팀의 두 번째 토론자. 네, 드나요? 아닌가요? 네, 두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 가능성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이런 챌린지 문화를 참여함으로써 어떤 역량을 기른다던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챌린지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챌린지를 만들 때는 그 동작 하나 안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요건을 젊은 사람들이 직접 생각해서 담아내야 합니다. 또 이를 유행시키려면 어떻게 그 동작을 어디에 전파할지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파를 하려면 어떠한 위치에 전파하는 게 더 좋을지를 직접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창의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의성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없는 건가요? 혹시 탐구 능력을 기른다던가 아니면 직접 호기심을 기른다던가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적인 역량을 기를 수는 없는 걸까요? 멘토들과 함께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역량은 동시에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SNS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유행시키고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물론 아무 노래 챌린지 예시를 주셨던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유명 인사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조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기는 힘든 주제인데, 과연 그렇게 SNS라는 한정된 플랫폼으로 교육이 축소되게 된다면 저희가 얘기했던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보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축소한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당연히 그 토론 교육이 계속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을 시켜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간 내에서 이런 통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챌린지는 조금 유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홍보의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만약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참여의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 인사들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명 인사,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통일에 관한 노래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챌린지라고 이제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환경적인 요건이나 바빠서 이런 챌린지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소외가 되는 걸까요? 네, 반론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고요. 자, 다음 TF
네, TF팀 첫 번째 토론자 2분간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많은 문제점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는 많은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학생들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토론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정규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줬다기보단 저희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밖으로 꺼내는 행위거든요. 그 학생들도 그렇게 컨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멘토와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얻어가는 본인들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선보이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승부욕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행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가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나 BJ들을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함께 이 컨텐츠를 유행시키는 데 동조해 주신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유행의 파장을 만들고 큰 파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기본으로 깔아두었기 때문에 역시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의 콘텐츠와 잠재력이 저희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반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이데아 팀 첫 번째 토론자 2분간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재수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에이터 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내성적인 경우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챌린지는 그 챌린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시로 들어주신 것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노래와 그런 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은 아직 학생들의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그 관심도 또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얼마나 흥미를 높여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혹은 이게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외한 다른 시간에 이 교육 활동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지 진로만으로도 그 학생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자신의 시간에 그 통일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게 되고 또한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학생들의 그런 소극적인 면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한국사를 저희 입론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먼저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통일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관점과 가치관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사는 1학년 때만 이루어지고 또한 탐구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와 사상 혹은 세계사 이런 곳에 통일 교육을 넣게 되면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TF팀 두 번째 토론자 2분간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먼저 참여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잠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입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이 매년 진행되듯 우리 프로젝트도 매년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연속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그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이 동조 심리입니다. 이제 10대들은 동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나쁜 걸까요? 만약 이런 데에서 동조 심리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소 억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톡이라고 거의 전 국민이 다 깐다고 하죠. 이제 문자를 한다면 오히려 카톡이라는 말이 대체할 정도로 또 이제 페이스북, 구글 이런 유통 공룡들이 이제 이런 거대 기업들이 모두 IT 계열입니다. 이제 대다수의 회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정도로 이제 핸드폰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가진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데아 팀의 두 번째 토론자 2분간 소개 시간 요청하셨습니다. 1분간의 소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디야 팀의 마지막 수기 시간이죠. 자, 1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팽팽한 토론에 네. 저희도 긴장이 되네요, 정말.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어른으로서 네.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우리의 예. 소원은 통일. 그리고 저희 때는 포스터 그렸었죠. 포스터. 남북한 평화 통일 포스터 대회, 그리고 논설문 대회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토론 대회는 생소한 것 같아요. 있긴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는 거,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기만 해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을 지금 다 할애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된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디야 팀의 두 번째 토론자 2분간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 교차 주사 때 왔다 갔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면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주 열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시 과열로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쌓아가는 교육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선생님이 참여하는 뭐 연수라던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 간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지도교사의 그런 역할은 우선 첫 번째로 한국사 교육에서 한국사 선생님이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차원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 훨씬 더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탐구해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행동하라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교사의 역할은 어떤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공적인 아니면 전문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정세가 변화하게 된다면 이 교육도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통일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요. 뭐 지리에서도 뭐 기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구역이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변동이 있어도 어쨌든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완해서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이 통일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이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을 해서 통일 교육을 제안한 것이고요. 꼭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아니면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체험 활동, 현장 체험 학습 활동, 학생들의 탐구 활동으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고등부 결승전 경기 우리 이디야 대 TF 대 이디야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 팀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학생들 이제 인사할까요? 네, 학생들 인사했으니까 내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또 자리로 또 안내를 네. 해드리고요. 투표는 저희 공식 방송에서 약 5초 뒤에 마감됨을 여러분들께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김원님이 촬영해 주셨다고요? 네,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사실 토론이라는 게 많이 어색하고 그리고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MC를 맡으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보완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견해를 더 굳건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일반부의 각각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뭐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반성했고 저도 되게 이번 기회를 토대로 더 많은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팀이 올라오시던 그리고 어떤 팀이 떨어지던 전 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승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원님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날이 잘 생겨지시네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이제 장가를 가시죠. 네, 또 새 자, 세상이 되시는데.
16강부터 확실히 뭐 4강 이렇게 MC를 보셨던 분들이 자신이 또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좀 더 평화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한나님도 자연스레 이번에 네. 지금 역사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쵸.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예선전부터 쭉 보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으로 애착이 가는 팀도 있고요. 네. 제가 오히려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진짜 이렇게 발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격성 있게 딱딱 찍어주는 말투 그러면서도 매너를 잃지 않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말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화를 내고 왜 화를 내고 그러니까 화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공격적인 말투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는 지키면서 공격적인 말투 참 어려운 건데 그런 것을 구사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한나님 좀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네. 한나님도 1인 크리에이터시잖아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좀 컨텐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역사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네. 이제 북한에 간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고구려의 그런 문화재를 찾아서 고구려의 문화재. 광개토대왕의 숨결을 느껴보자. 아. 사실 북한에 네. 엄청 많이 묻혀 있을 거예요. 고구려의 이런 문화재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같이 발굴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일단 저는 북한 남자들 아니 북한 남자분들과 뭐 이렇게 이렇게 남한 여성분들과 뭐 미팅을 주선한다던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예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서융합 정책으로 결혼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이런 식의 네. 결혼을 추구하는 뭐 그런 식의 정책은 어떨까? 아무래도 뭐 최고님은- 남남 북녀라는 말이 예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또 진행하는 또 소개팅 콘텐츠가 있는데 맞다, 괜찮을 것 소개팅. 같습니다. 그러네. 최군님도 어. 하실 콘텐츠가 많네요.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세터민 네. 중에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을 저희 소개팅 콘텐츠로 해서 아. 남남 북녀를 실제로 하셨나요? 매칭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실제로 그래서 네. 한번 그런 어떤 연인 간의 어떤 케미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국토대장정 한번 꼭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국토대장.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진짜로. 그렇죠. 우리 네. 최군님은 또 야외 방송을 하시니까 네. 이제 국토대장정 하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백두산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맨날 국토대장정 하지만 야. 남한이잖아요.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이런 식인데 네. 진정한 진짜 그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찍는다면 네. 좀 감동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많은 장기 콘텐츠다. 라고 또 올라오고 있고요. 형은 국토대장정 하면 죽어라고. 그거 엄청나겠죠 이게 또. 몸무게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최군님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죠. 솔직히? 하죠. 그러셨구나.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 통일 교육이라던가 네. 통일 관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세우니까 저는 진짜 좀 되게 네. 막연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저는 분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부분하고 네.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이런 역사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부분을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섬과 같아요.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배나 비행기를 통해만 갈 수 있는 것을 육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뭐 중국,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해서 네.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코로나 이후에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산에서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네.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사실 철도는 있어요. 네네네. 못 달릴 뿐이죠. 이제 철도가 아. 쭉 있습니다. 네. 사실 신의주만 넘으면은 바로 이제 중국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름에 너무 덥다. 네. 러시아 한번 갔다 오면 되거든요. 러시아 가서 네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가가지고 쭉 가서 야야야. 이렇게 얼어 있는 바다 한번 보고 오고 네. 그래서 추위 느꼈을 때 좀 이제 좀 춥다. 그럼 그때 이제 내려오면 되고 네. 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 티베트 고원 뭐 넘으면은 뭐 인도고 너무나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 사실 그쵸. 우리나라가 반도국으로 네. 아주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노렸겠습니까? 어제 광복절이었죠.
사실 제가 이제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어놓은 건물들, 음. 뭐 아니면은 이럴 뭐 댐이라던가 뭐 뭐든지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네. 뭐를 느껴야 될까? 그러면 학생들이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 부분은 일본이 와서 살려고 엄청 잘 지어놓은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여기 이제 만주 쪽으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정도로 노렸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반도국인데 네.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통일은 이런 정치적인 걸 넘어서 네.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님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우선 통일이 되면 우선 우리 송혜 개그맨 선배님이시죠.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 또 장수하셔서 예, 네.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이제 한반도 전체로 하면은 야 이거는 뭐 매주가 아니고 매일 해도 예, 부족할 맞아요. 정도고 또 우리 또 지금 최불암 선생님이 하시나요? 김영철 선생님이 하시나요? 한국인의 밥상. 예, 바쁘시겠네요. 이것도 그냥 진짜 함흥냉면, 네. 개성만두, 그다음에 맞아요. 예, 뭐 평양냉면, 냉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바이 순대 뭐 이런 거. 그런가요? 네.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먹을 것만 생각 안 해요, 제가 또. 그렇죠. 근데 예. 북한에도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북한에 뭐 인조고기부터 해서 두부 요리, 뭐 감자 요리, 뭐 아. 이런 것들 많죠. 옥수수 관련된 요리. 네. 그리고 북한은 좀 섬섬한 맛이 있잖아요. 아, 섬섬한 맛. 그래서 요즘 입맛이 사실 좀 저염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 건강식. 부분하고 백종원 씨도 바빠지시겠네요. 골목 식당을 그렇죠. 예, 한반도 네. 식당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영화 매체나 드라마 뭐 최근에도 뭐 많은 여성분들께서 나는 뭐 현빈 같은 남자가 좋아.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네.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영화 드라마 속에서의 어떤 북한의 모습이 실제로랑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맞을까? 그런 부분도 좀 콘텐츠 하는 날이 있으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네. 이런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네. 오늘 제가 많이 배워간다. MC를 보면서 네. 많이 배워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너무 잘 만들어요. PPT를 직접 준비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네, 저 정도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네. 너무 잘 만들고 그런 언어도 막 영어로 약자 만들고 너무 브레인이야.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 네.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채팅창 좀 한번 소통을 해볼까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요거를 네. 10분간 더 해야 되나요? 저도 좀 채팅창 좀 보여주시죠. 채팅을 저 왜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채팅을 저희 본인의 휴대폰 혹시 없으신가요? 네, 좀 같이 보죠. 요거 채팅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네, 채팅창 예. 민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 모두의 의견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다. 퍼주기식 통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담 비용에 대해서 좀 체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담 비용이 1년에 3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 군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단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외교적인 부분부터 아주 다양하게 들고 있는데 그 비용을 만약에 우리나라 앞으로 뭐 출산 장려 정책이나 교육 쪽으로 돌린다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퍼주기식으로 얘기한다면 1인당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1인당 200만 원과 우리의 분담 비용이 1년에 30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도 컨텐츠를 해가면서 여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 공감을 못해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짧은 영화가 있는데 민우 씨 오는 날이란 영화가 있어요. 고수가 이제 남편으로 나오고 남편이 이제 문채원 씨가 와이프로 나오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 이제 그렇게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영원히. 어디로 갔나요? 개성으로 이제 출근을 북으로? 했는데 아하. 아내는 서울에서 이제 계속 이제
늙어서도 치매가 걸려서도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 밥상을 차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짜 네. 이산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공감을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고향을 못 가는 아픔이라던가 아니 정말 가족 뭐 나의 동생 어머니를 못 만나는 그 아픔이 어떨까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제 통일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일단 이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다시 뭐 북한산 관광 북한산이래 금강산 북한산은 우리 나라에 있죠. 네네네. 맞아요. 저희 북한산. 집 뒤에 있는데 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부분이나 개성공단 재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가 한반도 평화공감 토론회 중등부와 고등부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일반부입니다. 일반부도 예선전을 좀 함께 하셨었나요? 그렇죠. 일반부는 네. 정말 치열합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네. 너무 무서웠어요. 욕설만 없을 뿐이지 막 열띠나요? 막. 욕설은 하지 않는데 네, 네네. 말이 정말 빠르시고요. 네. 너무 잘하시고 이거는 뭐 일반부는 장난이 아니다. 그런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전에 올라온 분들이라면 네. 저희가 또 열띤 토론을 또 기대를 해봐도 오늘 되겠네요. 결승전 정말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제 일반부에서는 특히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네,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일반부는 뭐 일단 뭐 대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금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네. 식의 대회에서는 제가 이제 대회 상금을 쭉 봤지만 네. 꽤 큽니다. 그렇죠. 이번 상금이 꽤 크고 그리고 뭐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라는 건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최군님과 네. 진지한 또 통일에 관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이네요. 저는 아마 토론대에 나가면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 게 귀가 얇아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반론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반박 잘하실 것 같은데 나는 나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보면서 이렇게 반박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네. 사실 이 네. 토론 문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빨이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네. 멘탈 흔들리면 지는 것 같아요. 멘탈 흔들리지 않고 화가 나거나 흥분하지 않고 흥분하거나 이렇게 네. 좀 멘탈이 무너지면 어버버버하다 시간 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진짜 이렇게 긍정적인 토론 문화가 정말 필요한 게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치라는 게 시작이 토론 아닙니까? 네. 근데 TV에서나 뭐 국회의사당에서 주로 이제 옛날에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만 너무 봐서 정치나 토론은 싸우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아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지금 이렇게 올바른 네. 토론 문화 서로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인정하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네. 변론하는 이런 식의 토론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네. 일반부 결승전 경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토론 방식을 저희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부도 역시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감 가는 팀에 투표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네. 어떻게 진행해도 될까요? 예,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또 했는데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일반부 결승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찍어보시죠. 2020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에 토론을 펼칠 두 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아포리아 팀입니다. 항상 재밌고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이어서 결승전도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피교육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포리아 화이팅! 두 번째 팀은 보라돌이 팀입니다. 이번 토론대회가 굉장히 긴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정을 잘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잘 임하고 싶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음악 교과서에 실린 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보라돌이 날아가자!
네, 아포리아 대 보라돌이, 보라돌이 대 아포리아. 팀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이따 우리가 또 다 네. 시상식 때 한 분 한 분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때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이제 일반부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저분들이 경기 보시고 여전히 이제 공감 가는 팀에 투표해 주시고요. 경기 진행 방식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등부와 같은 세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중 각 팀에게 주어진 수기 시간은 총 2분이며 1분씩 나누어 쓸 수 있고요. 팻말을 드시면 됩니다. 수기 시간은 발언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언 기회 사이에 토론자 앞에 있는 팻말 드시면 되고요. 이어서 토론자는 화면에 있는 타이머를 확인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10초가 경과되면 감점되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2020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일반부 결승전 두 팀 이제 나와 계시는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사회, 문화, 인적 교류를 주제로 토론을 펼칠 아포리아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팀은 통일 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보라돌이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흑백 오늘 토론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일반부 결승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네, 네. 첫 번째 팀. 첫 번째 팀인 아포리아 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준비한 내용을 4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시작해 주세요. 2020년 대한민국의 식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료 손질을 하긴 싫지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가정 간편식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식재료와 양념이 들어있는 밀키트부터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먹는 레토르트 식품까지 저희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런 가정 간편식품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에 평화를 배달하고자 합니다. 접경 지역 스마트팜과 콜드체인 기술을 통한 북한 간편식 HMR 제작 사업 통일 프레시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통일 프레시는 생산, 제작, 그리고 유통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문화협력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생산 단계에서는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접경 지역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을 생산합니다. 스마트팜이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이용한 농장의 형태입니다. 통일 프레시에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스마트팜을 확산 및 보급하고 있는 남한이 스마트팜 기술을 제공해주고 북한은 황해북도 개풍군, 강원도 평강군 등의 농지와 북한 인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팜은 최근 한반도를 덮친 장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축 질병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식량 작물을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남한은 통일 프레시에서 판매될 북한 HMR 간편식의 식재료로 사용한다면 남북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농업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2단계 제작 단계는 남북 식문화 협력기구 설치로 시작됩니다. 우선 정부가 생산, 유통 단계를 관할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면 민간은 북한 음식 대중화 방안을 연구해 북한 HMR 간편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통일 프레시를 통해 우리는 북한 평안도 지방의 향토 음식인 평양 노치부터 시작하여 두부밥, 어복쟁반, 손가락 과자 등을 모두 HMR 간편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통일 프레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성, 평양, 함흥 등 먹어보고 싶은 지역 음식을 골라 주문하거나 저칼로리 식품, 건강식 등 맞춤형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 프레시는 북한 간편식뿐만 아니라 교육용 카드가 함께 배달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교육용 카드는 북한 음식 소개, 유래, 조리법을 비롯해 북한 지역 주민의 소박한 이야기, 남북협력 스마트팜 농부들의 이야기 등을 글, 사진, QR코드 동영상을 통해 제공합니다. 단순히 북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인들과 함께 밥상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북한의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3단계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과 같이 신선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이란 유통 과정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하는 냉동 클러스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통일프레시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천연가스 폐냉열을 재활용하여 사업의 친환경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추 콜드체인 시스템이 잘 조성되어 있는 남한의 인천항과 북한 제1항구 남포항을 연결한다면 동북아시아 유통 중심지로서 남북한 공동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3단계의 프로세스에서 왜 저희는 다름 아닌 음식에 주목했을까요? 한 끼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그 음식 속에 사회의 판단 기준과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음식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지금 통일프레시를 통해 북한인들의 삶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팀인 보라돌이의 두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 수기 시간 요청하셨습니다. 네, 1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일반부는 장난 아니죠? 확실히 다르네요. 와. 네. 저 3부 4분의 입론 시간 동안 빠져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네. 이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쪽 팀이 워낙 네. 국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일반부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보라돌이 팀이 이제 네. 교차 조사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쇼미더머니 팀이 양쪽 팀입니다. 교차 조사.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서 누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될지 승리를 하게 될지 결승전에서 네, 재밌죠? 네. 네, 이렇게 또 토론이 재밌다라는 거 우리 유저분들도 보시면서 본인들의 생각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기 시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일반부 노트북에 되게 관심도 가지고 계시네요. 일반부 노트북. 네. 자,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팀인 보라돌이의 두 번째 토론자 3분간 교차 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아포리아 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